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입니다. 오늘은 교재 212페이지 변론 준비 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변론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변론이 좀 복잡해지고 소송이 좀 복잡해지고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때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그 변론의 심리를 기획하고 또 계획하는 이러한 그 준비 절차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불러서 판사님이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변론 기일 전에 변론 준비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주장하고 증거를 정리해 가지고요. 이러한 그 준비 서면 또 서류 제출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증거도 신청하고 이러한 그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러한 그 변론 기일 준비 전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재판정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조정실 같은 곳에서 서로 이렇게 양 당사자 간에 변론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변론 기일을 지정받아 가지고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의 면전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서로 구술도 하기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쪽 당사자 본인들이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게 이러한 변론 기일 절차를 갖는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요. 보충해서 계속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재에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부할 부분은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비스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송달료는 양 당사자 간의 우편으로 준비 서면이라든가 또 소장이라든가 답변서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법원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우편 요금이다, 송달료는 우편 요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자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 송달료가 전략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재판이 끝나게 돼도 남은 송달료는 여러분들 송달료 영수증에 기입한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이렇게 반납해 줍니다. 전자소송은 같이 소송 목적물가액을 이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신한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신한은행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든가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한은행을 직접 가셔가지고요,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소장의 겉표지 뒷장에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인지대 납부 영수증하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붙여서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인지대하고 송달료 납부하는 이런 영수증 첨부하는 것들은 과거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출하는 이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변서 같은 경우에 이제 타 공유자인 피고가 여러분이 지금 낙찰받은 지분 물건을
돼서 지분 물권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소장을 받고 나면은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 이러한 그 답변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그 자기의 주장을 답변서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승소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에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투는 걸로 보고 있고요. 묵묵부답으로 침묵하면은 원고 주장에 인정하는 거로 되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서로 다투는 거로 봅니다. 이래서 답변서를 제출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구 취지, 우리가 판결의 결론을 소장에서는 청구 취지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문인데, 피고 같은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형적으로 쓰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각한다 이런 내용 처음 이제 재판에 접하신 분들은요, 이러한 답변서를 받게 되면 굉장히 흥분하고 기분 나빠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여러분이 하신 청구 취지에 대한 그 답변서의 답변은 그냥 정형화된 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도 그냥 이게 형식적인 것이다, 전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비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여러분이 소장을 제출하고요, 상대 타 공유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서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는 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준비서면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주장과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한다는 의미로 준비서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장과 답변서를 왔다 갔다 하고 내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비서면을 쓰면 거기에 사건하고 원고, 피고 적으시고요. 위 사건에 관해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이라고 쓰고요. 그 답변서, 타 공유자의 답변서의 내용에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 가지고요. 그 타 공유자인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하는 이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용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인용을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인정하고 용납했다는 뜻의 준말이에요. 인정하고 용납한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줬다, 이겼다, 원고 승. 원고가 만약에 패하게 되면요, 원고 패, 그러면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용과 기각을 여러분들이 기각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용이라는 말이 이겼다는 얘기고요, 기각은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용과 기각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오늘 잘 준비하시고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명, 인용, 기각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5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시다 보고 낙찰받다 보면요, 타 공유자의 주소지가 오래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주소가 바뀐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재판 중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주소 보정 내지는 보정서를 받아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이제
보정서를 주거든요. 그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그 바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그 보정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보정 명령을 받으면 그런 보정서를 가까운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아서 주소 내지는 이름 뭐 이런 내용들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하고 최소한 과거 주소지를 알게 되면 그 과거 주소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서는 찾아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소송 중에 또 뭐 주소가 변경됐다, 원고의 주소가 변경됐다 이럴 때는 또 그 나의 주소가 변경된 주소 변경 신고서 이런 것들을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송달을 받질 않으니까 주소가 바뀌더라도 괜찮은데 그냥 일반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주소를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그 여러분들 준비서면 내지는 판결문 같은 걸 받지를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입증 서류라는 게 있죠. 우리 그 준비서면을 그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되면요, 준비서면 그 뒤에 보면은 입증 서류라는 게 있어요. 입증이라는 거는 당사자들 간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증거 서류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 서류 뭐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증거 서류 중에는 서로 내용 증명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또 만났을 때 녹음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종이된 문서, 증거 서류를 서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증거 중에서는 서증이 가장 중요하다. 증거 서류 중에는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뭐 차용에 관련돼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럼 뭐 통장 거래 내역서도 서증이 될 수 있어요. 뭐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합의한다 그래서 합의 서류도 있을 거고, 이러한 그 문서, 종이로 된 문서, 이걸 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증 방법 중에 서증, 증인, 감정, 검증, 뭐 신문, 사실조회 신청 같은 이러한 입증 방법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입증하는 방법에는 서증, 증인, 감정, 검증, 당사자 본인 신문, 사실조회 신청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입증 방법 중에 서증, 증인, 감정, 검증, 당사자 본인 신문, 사실조회 신청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 이 내용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 공부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이런 용어를 알고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시기 바라겠어요. 오늘은 서증, 증인, 감정, 검증, 당사자 본인 신문, 사실조회 신청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해 가지고 조금 더 할 예정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지분경매 밴드 잠깐 좀 보세요.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치면 요 지분경매 플러스 채권 양수도 기술 이 밴드에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많은 정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새롭게 좀 말씀드릴 건요, 지분경매 해법 1하고 지분경매 해법 1은 동영상 온라인 강의고요. 지분경매 해법 2는 녹음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좀 소개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오리지널 공유지분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기초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이러한 그 소송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협상 비법부터 나홀로 소송까지 전 과정이 기초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의는 010-3033-9074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이 교재하고 포함해 가지고 18만 원입니다. 8강에 걸쳐서 돼 있고요. 여러분들 CD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CD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지분경매 2는 음성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분경매 해법하고요. 부실채권으로 풀어가는 지분경매입니다. 이 7만 원이고요. 이거 역시 010-3033-9074고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와 또 이 음성 파일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CD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또 우리 그 지분경매와 채권 양수도 기술 특강이 있어요. 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2월 26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고요. 이 강의에 참가비는 5만 원입니다.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그 재미나는 아주 그 투자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되는 방법이라든가 채권 양수도 기술 또 그 실전에서만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후순위 대출을 통해 가지고 또 대의 변제하면서 타 공유자의 지분을 100%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또 그 우리 지분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2월 26일 화요일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 공부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2월 20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수요일 날 실전반 과정을 똑같이 매주 수요일 날 저녁 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고요. 이 동영상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질문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 오프라인 강의 6개월 과정은 300만 원이고요. 온라인 동영상 과정 6개월 과정은 200만 원입니다. 또 1일 특강 이 등록비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 이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과정 또 공부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 해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투 온라인 과정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됩니다. 010-5967-2768번 제 전화번호예요. 저한테도 전화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증을 위한 그 입증에 대해서 증거라고 그러죠. 입증이 이제 증거인데 입증 방법에는 서증, 증인, 뭐 감정, 검증, 신문, 사실조회 신청 같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많이 하는 입증 방법이 서증이에요. 그래서 서증이 이제 그 종이로 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는 건데 이러한 그 제출하는 서류들을 서증이라고 하고요.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서를 소지한 사람한테 법원이 문서 송부를 보내라는 요청을 해서 그 문서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공공기관이라든가 회사 법인이 보관하는 문서 이러한 것들을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러한 그 문서 성부 촉탁, 또 사실조회 신청서, 문서 제출 명령서,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먼저 재판부의 판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피고에 대해서 문서 송부 부탁을 한다, 어느 기관에 대해서 문서 송부 촉탁한다, 이런 내용을 먼저 하시고요. 거기서 받아들여지면요, 판사님이 그럼 신청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쭉 신청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문서 제출 명령, 또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신청,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 가지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져 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